제가 Q&A 시간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대답할게요. 이 1번 질문은 아까 제가 설명한 개념에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끊으면 안 된다 얘기해 주시고, 끊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합병증이 있을 때 끊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료의 혜택을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을 만날 수 있고 치료받고 건강검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1%에 해당하는 VVIP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죠. 국가건강검진은 너무 간단하지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국가건강검진을 많이 권유해 주세요. 내용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거 되어 있지만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그분들이 검진기관에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검진기관에 가시면 물론 기본적인 것도 하지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특별한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공단에서 하는 검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공단 검진만 할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온 김에 어차피 피를 뽑아도 똑같이 뽑고 온 김에 굶었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 두 개는 구분이 돼 있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것과 본인이 원해서 해주는 것이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나 또 본인의 어떤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공단 검진은 무료 아니면은 10% 자기 부담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2차 진료까지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많이 권장해 주시는 게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저는 초음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초음파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가서 상담하시면서 이번에 검사할 때 제가 간이 좀 안 좋으니까 간 초음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간 초음파가 그거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력상 비형간염 보균자였던 분들은 나라에서 다 체크를 해서 그분들은 1년에 2번씩 나라에서 초음파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해서 그것을 왔을 때 해주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서 초음파를 했는데 간에 뭐가 있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의사가 어떻게 해주냐면 그것을 보험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단에서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자를 수 없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 검진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유방 촬영, 만모로 하는 유방 촬영과 그것을 바탕으로 유방 초음파를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는데 나라에서는 만모만 해줘요. 그러니까 유방 촬영만 해주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유방에 대해서 어떤 게 있으면 촬영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초음파도 같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초음파에서 특별한 게 안 나왔으면 유방 초음파는 일반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초음파에서 촬영에서 이상이 있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서 뭐 결절이 있거나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보험으로 바꿔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병원마다 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위암 검진이에요. 위암 검진은 두 종류를 할 수 있어요. 위장 촬영을 할 수 있고 위내시경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위암을 받으면 나라에서 괘씸죄가 적용돼서 이 사람이 위암 걸린 거는 안 해준다라는 낭설이 퍼져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단 제가 느끼기에 뭐가 있냐면 각 지자체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인가 위암 걸린 환자는 특별히 200만 원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각 지자체마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 그걸 받을 수 있냐면 검진을 해서 위암이 나왔을 때는 화성시에서 200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그거를 아마 오해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자체마다 그런 것들은 못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검진을 안 받아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더 이상 안 해준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전공인데 10분 중에 한 8분 정도 자르죠. 한두 분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토하거나 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기존 용량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너무 탈수가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의사랑 상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약하신 분들은 한 2, 3일 전부터 전처치를 다른 약으로 할 수 있어요. 의사마다 좀 다른데 그냥 제 경험상 그렇게 전에 그랬던 분들은 2, 3일 전에 미리 위랑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먼저 줘요. 그리고 변을 묽게 할 수 있는 약을 먼저 줘요. 마그밀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줘서 변을 묽은 상태로 그 약을 먹으면 훨씬 쉽게 잘 나와요. 구토, 배변이 안 되는 경우는 특히 노인분들 경우는 전해질 이상 때문에 쓰러진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상의를 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변 비우는 거는 상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어려운 분들은 11시나 12시쯤 잡아놓고 새벽부터 먹으면 잠 충분히 주무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했어요. 이제 대답이 가능하시죠?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 먹다가 끊을 수도 있어요. 원칙은 안 되지만 그분이 그만큼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를 먹는데 그분이 체중 조절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환경 조절도 하고 자기 체력을 잘 관리해서 당뇨나 이런 혈압약을 계속 약을 줄이잖아요. 줄이고 마지막 제일 낮은 용량까지 가서도 유지가 잘 되면 저희들이 끊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 팔로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넉 달 내지 6달 동안 쫙 가면 이제 그냥 지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의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당뇨 왔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노력만 하면 주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근육량이 아직 많기 때문에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신경 써서 이제 술, 담배 끊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용량 줄인 다음에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10년 이상 약을 먹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그렇게 처음 진단받은 분들은 초기에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이 들어가면 용량 줄이고 해서 1년 내에 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봐라 라고.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3사람을 얘기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그러면서 강인철, 송정호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재훈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밥 먹을 때 절대 배를 안 보여주거든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살 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비형간염 보균자는 원칙상으로는 한 번 들어오면 평생 가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번 들어오면 평생 가는데 뭐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뭐 10,000명에 1명 정도는 이 세로 컨버전이 그러는데 이게 항원이 없어져요. 비형간염이. 그런 경우들이 가끔 보이는데 분명히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항원이 없어지고 항체까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분한테 정말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비형간염 보균자는 만성질환이고 이것처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고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게 루틴 코스니까 그것을 만약에 없어졌다. 그것은 인체의 신비라는 게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당뇨약 타실 때는 현재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다 의사한테 보여줘야 돼요. 예, 상호작용을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정답이 있죠. 병원 가서 상의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제 약이 아니라 인슐린 맞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인슐린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펌프를 달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특화된 당뇨병 그 병원에 가서 그분이 맞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 먹는 거랑 밥 먹는 거랑 상관없어요. 키스로 옮긴다는 예? 키스로 옮긴다는 소리. 예, 뽀뽀는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키스는 옮길 수 있습니다. 타액으로 전염되는 거는 이제 예, 그런 심한 접촉을 통해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바깥집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양치, 면도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혈액이 다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심한 식구라도 면도기, 양치 이런 것들을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일단 급성이 아니라 만성인 경우에는 보통은 7일 잡거든요.
근데 경험상 요즘 약이 좋아서 3, 4일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7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 혈압약 드시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혹시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를 드시냐? 먹으면 일주일 전에 끊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용종을 띄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되고요. 급성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지 1년이 안 됐다. 또 뇌에 뭘 넣는지 1년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그거는 그쪽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끊으셔야 돼요. 초기에는 이게 안정될 때까지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시 출혈될 수 있기 때문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저는 삼총사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는 혈압 당뇨약, 하나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용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지혈증약. 그리고 세 개는 같이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몸에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뭐 끊으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끊어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 잡습니다. 하면 거의 맞게 되죠. 치료하는 거는 어쨌든 평균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끝날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딱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되도록이면 충분히 자가진단 키트 음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약화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앓고 나서 후유증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앓고 나서 기침하고 약간 미열나고 만성 피로 느끼는 게 심하신 분은 2달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보통 한 3, 4주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만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일찍 만나는 건 좋지 않겠죠? C형간염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생 때는 C형간염 못 고치는 병으로 규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C형간염이 치료가 완치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염 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C형간염은 그 타입만 맞으면 그 약을 보험으로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먹으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C형간염은 오히려 옛날에는 가장 힘든 병이었는데 지금은 B형간염보다 훨씬 다루기 편한 걸로 변했어요. 그만큼 변한 거죠. 교회 방역에 대한 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2부, 3부는 계속 우리 방역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방역 봉사에 관련된 상황들은 계속 수시로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메디칼 처치 팀원으로서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좋은 무기를 좀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당도 체크해주고 혈압도 재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해주시라고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제가 이제 여름 지나고 한 번 더 이제 인원들 이제 다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팀원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 있는 그런 봉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디칼 처치 직무교육 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인지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런 직분을 주셨고 메디칼 처치를 통해서 세계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봉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또 안심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려무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아야 할 은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팀원 한 사람도 정말로 은혜에 제외되는 일 없이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수고와 봉사들이 우리의 좋은 추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같이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같이 야외에서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 그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많은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지상명령을 잘 이루는 그런 귀한 우리 헬퍼와 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